은 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jagabal전.com jagaval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 인생 게임 편을 얘기하는데 이게 RPG는 방송 주제로 별로 좋지가 않네요. 왜요? 몰라. 스토리가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스토리 말 안 해줘서 그래.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뭔가. 왜? 약간 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리 알려주면 방송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긴 하지. 영화가 좋다 같은 느낌인가 약간? 김경식이 되어봐요. 김경식이 뭔데? 그 영화 스포 다 하는. 뭐 좋습니다. 뭘 좋아 갑자기?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일본식 RPG를 얘기했고요. 네. 미국식 RPG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미국식 RPG를 원래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스토리가 없어서? 스토리가 있긴 하잖아. 근데 그 스토리가 부각되진 않지. 부각되지도 않고 그걸 즐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따를 필요도 없고. 네. 그걸 따르려면은 나는 스토리를 따르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따르려다 보면은 어려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국 RPG는 많이 수입이 안 됐어요, 사실. 그지 초창기엔 없었죠. 그래서 영어라 네. 시나리오가 재미가 없었던 거야.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천재다. 저는 이 미국식 RPG가 왜 재미가 없냐면요. 네네. GTA5를 하면서 느꼈는데 네. 이 다음 스토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스텝을 찾기 위해서 네. 중간에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딴짓을 하게 돼. 재미없어.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그걸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로 가라고 막 너가 나오잖아. 맞아.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어. 아니 저는 GTA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네.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재미없어져서 안 해요. 그렇죠. 이제 미국식 RPG를 뭐 설명하기보다는 몇 가지 유명한 것들 얘기해 주자면은 네.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발더스 게이트의 연장선으로 뭐 네버윈터 나이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미국식 그렇군요. RPG의 유명한 판타지 게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 국내에서 흥행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GTA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랄까 이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그 공백기에 자극적인 요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에 재미를 어떻게 보면 주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 방금 말한 발더스 게이트나 네버윈터 라이츠는 그 시나리오가 또 중요도가 엄청 높아요. 메인 시나리오가. 네. 그러니까 자유도는 있는데 메인 시나리오를 따르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별로 진짜로. 예, 물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 대신에 걔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메인 시나리오 자체가 멀티플롯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딩이 맞아요. 착한 엔딩, 나쁜 엔딩, 뭐 중간 엔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중간중간에 이제 뭐 NPC가 뭐라고 말을 할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답하는 거에 대한 심리 자유도가 테스트, 심리 엄청 테스트. 높아. 진짜로. 그래서 뭐 대답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끝이 바뀌는 뭐 이런 탕수육을 게임들이 찍어 먹냐 네. 구워 먹냐 이런. 그 있었죠. 와중에 중간 엔딩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네. 중간 엔딩 나오면 이도저도 아닌 엔딩 그렇지. 나오면 뭔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났대. 그렇게 끝나면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미국식 RPG들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했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엘더 스크롤이라는 게임을 접하게 돼요. 엘더 스크롤은 시리즈 명이고 제가 접한 건 이제 엘더 스크롤 3 모로윈드라는 게임을 처음 접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죠. 말아먹었지. 네. 일단 엘더 스크롤 시리즈를 설명해 주자면 전형적인 미국식 RPG를 따라요. 완벽한 자유도. 그리고 그 오픈월드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픈월드요. 네, 세상을 열어놓고 네가 뭘 해야 될지는 처음 조금만 얘기해줘요. 그리고 메인 스토리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실패한 우리나라에서 흥행하지 못한 미국식 RPG들, 물론 해외에선 유명하지만 그런 것들처럼 중간에 이런 뭔가 좀 다음 스토리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뭐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지루한 부분이. 왜냐면 그렇기도 하죠. 예, 액션 RPG의 형태를 선택하면서 네. 아까 말했듯이 GTA나 이런 것들처럼 중간에 내가 그냥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냥 미국식 RPG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는 주어졌는데 맵이 한정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었고. 근데 액션 RPG로 오픈월드를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굳이 이 스토리를 따르지 않고 예를 할 들어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많은 거야. 끝에 있는 왕 있는데 가버려도 되고 보스몹 맞아요. 있는데 가버려도 맞아. 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건드려도 막 아직 싸울 의사가 별로 없어.
아직은 아니야. 그런 느낌이지. 잘하는데? 너 되게 잘한다. 너 해봤나 보다.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나무 베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약간 그 천성적으로 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걸 좋아하셨군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액션으로 내가 부실 수 있는데 안전하잖아 내가. 그래갖고 산을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고 그러고 놀았어요. 뭐 하셨는데요? 그 엘더 스크롤도 했었고 엘더 스크롤 몇 하셨는데요? 그때 3인가 4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블리비언, 모로월드. 오블리비언일 거예요. 오블리비언이었을 오블리비언. 네. 모로윈드 아니 뭐 어쨌든 돌아와서 이 엘더 스크롤 시리즈를 다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지금 5까지 나왔고 온라인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엘더 스크롤 온라인이 있는데 미쳤네. 온라인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건 3, 4, 5들을 갖고 패키지 얘기를 할게요. 게임인가요? 네. 일단 이 엘더 스크롤은 그 엄밀히 말하면 공식 설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뭔 말이야? 설정이 없고 엘더 스크롤이라는 월드만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 같은 거네. 비슷한데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그 세계관은 만들어 놨어요, 대충. 그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떤 신들이 있고 그 신이 뭘로 인해서 이제 창조 설화 같은 거 만들어 놨죠. 창세 설화. 네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지. 그래서 근데 그 홍보를 할 때 뭐 역사책, 소설책 40권 분량 뭐 이렇게 대사집이 그만큼 있다라는 식으로 세계관이 많다라고 해놨지. 근데 이제 농담이 아닌 게 그 게임 속의 설정이나 NPC들에 대한 설명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마다 내가 만났던 NPC가 했던 말이 조금씩 다를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설정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3 때 설정했던 거랑 4랑 설정했던 게 달라. 그러니까 3 때 1화가 4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얘 죽었었는데 기어 나와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엘더 스크롤에는 유독 책이라는 이제 판타지 게임이니까 책이 있고 그 책들도 다 내용이 있어요. 네네. 기록해야 돼요. 네. 그럼 그 예를 들어 4에서 어떤 소설책을 열었는데 그게 3 시절을 얘기하는 소설책이야. 읽어보니까 3 때랑 달라. 갖고 그 엘더 스크롤 제작사한테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설책을 쓴 게임상의 작가가 모르고 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편하다. 나쁜 새끼들. 네. 그러니까 잘못 쓴 책을 네가 읽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책이 판타지상에 잘못된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하지? 네. 이래서 판타지야. 재밌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거에 대해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어디 가서 책을 주웠어. 음.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전 세계에서 나만 읽은 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나만 본 사람이라 나를 모두가 이렇게 와, 저 사람이 이걸 발견했대. 그렇죠. 이런 탐험가적인 기질이 좀 자극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런 그 파고들기 요소들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래요, 그게. 죄송해요. 예,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게임을 잡으면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요소들을 막 캐낸대요. 네. 그래서 이 우리 10만이라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치 10만이라는 직업이 있지. 근데 인삼을 캐려고 나무를 다 잘랐나 봐. 뭐 어찌됐건 게임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세계관이 방대해요. 아까 네. 말했듯이 그 월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세계관을 굳이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NPC가 하는 대화 그리고 소설책 그리고 뭐 그 게임상 안에 사람들끼리 분쟁 요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 4, 5가 모두 이제 뭐 그 해 게임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3, 4, 5는 지금 한글화가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 한글화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게 안 된 거 했어요. 네, 뭐가 안 돼 있어요? 그 한글화가. 안 된 게 있다고요? 안 된 걸 했어요. 안 된 거 이게 원래 비디오 게임 아닌가요? 그 콘솔에서 같이 내요. 같이 내는데 이 게임은 유독 특이하게 미국권 내에서도 PC판이 더 판매율이 높아요. 아 정말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엘더 스크롤이 세계관을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만들면서 그 모드 제작 툴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모드라는 게 뭐냐면 게임은 발매가 됐고 그 게임에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난 3D 모델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난 뭐 이 네. 게임에 이런 아이템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인터넷에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게임 폴더 안에 넣고 돌리면 그 게임의 아이템이 생겨요. 이것도 생기고 시나리오도 없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저가 게임 세상을 빌려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잘 돼 있는 게임이고 이게 나옴으로써 미국식 RPG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분위기가 약간 돌아갔어요. 이거 하는 게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드가 나와서 한글화 역시도 모드의 일환으로 그 게임의 내용들이 전부 다 폰트가 한글로 바뀌는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한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한글화 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아까 말했듯이 소설책 40권, 50권 분량이니까 네. 사실 한 사람이 한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팀은 한 3-4명이 있고 우리나라에 한글화 하는 다 팀을 보면 봉사하죠. 그 게임 팬들이 그 기술 개발팀이 먼저 그 텍스트를 다 빼내요. 추출을 해서 그 네이버 카페 같은데 단막으로 다 올려요. 네. 그래갖고 한 줄씩 그 집단지성이지 번역을 해서 거기다가 올리는 거야. 그럼 왜 시간 날 때마다 영어 읽어보고 그 밑에 달어. 그럼 어떤 새끼가 그거는 그거보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고 또 댓글로 달아. 반달리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끼라고 해버렸네. 저도 새끼 중 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임이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 되게 완벽하게 한글화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네. 동아리실에서 선배님께서 이거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게임을 너무 사고 싶다. 네.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너무 해보고 싶은 게임이다 이러더니 막 돈을 모으더니 결국 사셨어요. 몇을? 몰라 나는. 그때 엘더 스크롤이라는 이름을 처음 그때 들었어요. 3 거예요. 3일 거야 그때는 시절이. 근데 그 선배 그리고 일주일 학교를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일주일 학교를 알았어. 네. 이게 그 세상이 워낙에 넓고 안에서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현실이랑 구분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말로 여기 NPC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걔네랑 말 걸고 걔네랑 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결혼도 하고요. 그렇죠. 뭐 어찌됐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5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컴퓨터들에서 다 원활히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아까 말했던 모드라는 요소 때문에 뭐 나무의 디테일도 바뀌고 모드를 깔면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폭이 되게 커요. 옛날 컴퓨터 가지고는 그 엘더 스크롤 3 돌리면 되게 원활하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능에 맞춰서 뭐 재밌는 거 하나 3, 4, 5 중에 한 개만 해봐도 아 이런 게 진짜 미국식 RPG의 정수구나라는 느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스카이림이 5예요. 아, 그게 5. 엘더 스크롤 5가 스카이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터넷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네네. 뭐 스카이림으로 내가 뭐 무슨 뭐 박지성을 만들었다, 아, 뭐 그렇지. 무슨 뭐 김연아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다 모드가 이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 모드를 이용해서 동양인 캐릭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갖고 뭐 김연아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상에서 뛰어다니는 거지. 재밌겠다. 굉장히 무의미한 짓입니다. 네. 정신 이상자들이.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네. 김연아 형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난 그런 모델링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이 다운받기만. 철저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게임 처음 제작사들이 만들었던 거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순정으로. 때문에 그 순정으로 만들면 또 이게 양키 센스 캐릭터들이라서 캐릭터가 되게 못생겼어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즐기는 약간 그 귀찮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어찌됐건 이 3, 4, 5를 한번 좀 즐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제 넘어가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뮬레이션 게임이 저한테 있어서는 별로 처음에는 즐기지 않았던 게임들이었는데 이 우연히 몇 가지 게임을 즐기고 나서부터 나는 시뮬레이션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해요. 개발자들은 이상하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시뮬레이션 게임 뭐 했는데? 제일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 해봤다. 그래, 아니 너 뭐 해봤는데? 팩토리오도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지. 슈퍼파워 2라고 아십니까? 그게 뭐야? 미친 게임이죠, 슈퍼파워 게임. 그게 뭐야? 지구본이 이렇게 동그랗게 3D로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국가의 대통령, 아. 수장이 제가- 돼서 저는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뭐요? 내가 지하철 기관사가 되는 거야. 그거 뭐야?
그래서 아니, 일본 그거는- 지하철역을 그냥 아니. 지하철은 뭐 방향도 조절하는 거 없잖아요. 속도 그치, 조절하고 앞으로만 가잖아. 그냥 잘 그냥 그 문 그 승강장에 잘 맞춰서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시뮬레이션 게임 했다고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슈퍼파워를 들으면요 저는 슈퍼파워 여담이니까 그 슈퍼파워를 제가 왜 잊을 수가 없냐면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정말요. 중퇴를 했어요. 지가 지 혼자서 자퇴를 했어. 네네네. 슈퍼파워 때문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나서 내가 전역을 했잖아 군대에서. 어. 전역했고 집에 왔는데 얘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화면만 보고 있는 거야. 안돼. 그 약간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앉아갖고 밥도 거안에서 그 앞에서 먹고 화면만 보고 있어.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뭐해 이 새끼 하고 딱 봤는데 지구본이 도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라고 난 처음에 게임인지 몰랐어요. 그게 왜냐면 어떤 줄 알아요? 화면 보기 같아, 거의. 지구본이 계속 돌기만 해요. 그리고 화면 보기, 화면 왼쪽 보기. 아래 텍스트로 뭐 중국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뭐는 뭘 했습니다. 음. 뭐 이란에 어. 뭐 흉작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런 것만 계속 올라와. 그러다가 내 턴이 되면 딸깍 하고 엔터 누르면 또 다음으로 돌아.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해서 지나서. 계속 그냥 세상을 즐기는 대통령의 세계를 즐기는 그렇죠. 네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거의 몇 년 만에 동생한테 폭력을 가했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슈퍼파워를 가했군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뭐 나는 세계 그 뭐야 역사학과를 가겠다라고 해서 검정고시를 제가 보게 만들었죠. 오, 네 그리고 군대를 보내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뭐 여튼 돌아와서요. 시뮬레이션 게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한다 했던 게 던전 키퍼 2예요. 난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세요 던전 키퍼 2를? 저 원래 게임을 잘 안 했으니까. 이 모바일 게임 아닙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 있어요 던전 키퍼가. 근데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건 모바일 게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바일 게임에 있는 그 온라인에 있는 던전 키퍼는 절대 즐기시지 마세요. 왜냐면 네. 이거는 그 던전 키퍼의 룰만 따라가서 이제 돈 위주로 그 현질을 즐기게 만들었고 그마저도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을 좀 베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판받을 요소가 많고 이거는 온라인 그 게임 평가하는 사이트에서 점수가 0점이에요. 어, 0점이에요. 0점 받기도 힘든데.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튼 제가 말한 건 던전 키퍼 2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스 게임으로 인터넷에서 좀 고전 게임 찾는 데 가면은 있어요. 예. 던전 키퍼 2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게임계 이제 3대 시뮬레이션 거장이 있어요. 시드마이어. 그지. 시드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거 문명 문명을 만든 사람. 게임 이름인 줄 알아 사람들이. 나도 게임 이름인 줄 오죽하면 문명 앞에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에요. 그 사람이 뭐 개발한 거니까. 어. 시드마이어가 그 대장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윌라이트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심즈 만든 사람이에요. 그 심즈 맥시스. 시리즈. 아. 심즈 시리즈를 만든 사람. 그래서 이 심즈 시리즈로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뭘로 기네스북에 올랐는 줄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확장팩이 많은 게임 제작자. DLC가 포함이 되지 않나요? 네, 뭐 근데 DLC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팩. 네. 확장팩. 그리고 이제 피터 몰리뉴 이 던전 키퍼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 피터 난 처음 들어봐. 몰리뉴가 이제 그 피터 몰리뉴는 신 관련된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데 약간 도 같은 사람이에요. 신. 네, 신이나 뭐 악마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댄 피터- 브라운 같은 네. 사람인가 보네요. 피터 몰리뉴 주장에 의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뭔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한다. 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던전 키퍼 얘기를 해주자면 그 던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악마가. 그래갖고 그 새끼 악마들을 소환해가지고 네. 중간중간 영웅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영웅들을 이렇게 미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미로 안에서 영웅을 막거나 아니면 영웅을 잡아서 막 고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웅을 어디 던져가지고 다른 악마를 탄생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던전을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이야? 이게 왜 시뮬레이션이야? 뭐 지옥 관리하는 시뮬레이션이지. 아. 그러니까 악당이 주인공인 거예요. 악마가 아, 주인공. 내가 악마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영웅한테서 던전을 지키는 건데 아. 키퍼. 네. 네, 그런데 이제 악당 시뮬레이션 게임이구나. 던전 키퍼. 뭐 새끼 악마라든지 뭐 네. 이런 걸 만들어서 걔네를 이제 조종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래서 거죠. 돈도 벌어들이는 방법이 이제 땅 속에 금 같은 게 묻혀 있으면 그걸 캐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건가 아니면 영웅들이 쳐들어오면 그 영웅들한테 옷을 베껴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던가. 좋겠다 누군 뭐 땅만 파도 금 나오고 이런 거예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 이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게임이라는 것은 뭔가 권선징악이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최초로 그 악마가 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재밌겠다. 도스 게임인데 지금에도 그래픽 빼곤 되게 할만해요. 그리고 3D 게임이에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유례 없는. 드래곤 퀘스트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드래곤 퀘스트가 아니라 아무튼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비슷한 게 네. 좀 이때 비슷한 게 이 시즌 때
좀 쏟아져요. 악마가 되는. 네. 네, 왜냐면 영웅을 때려 죽이는. 그렇지. 영웅을 때려 죽이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흥행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면 굉장히 재밌고 이 피터 몰리뉴가 약간 천재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비슷한 전략 시뮬레이션들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뭐 레드 얼렛 2, 뭐 네. CNC 그리고 토탈 어나일레이션도 그때쯤에 이제 슬슬 나오려고 하고 네. 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게임들의 이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없던 기능 중에 하나로 악마를 선택하고 뭐 버튼을 누르면 그 악마의 시선으로 들어가서 액션 게임이 돼요. 와 미쳤다. 네. 그럼 그 악마를 조정하면서 영웅이랑 1대1 싸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줌으로써 그때 이후에 그런 악마, 그러니까 나쁜 사람 역할을 하는 게임들의 그 모토를 좀 잡아놨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뭐 파퓰러스라는 신이 되는 게임을 또 만들고, 네. 가장 최근은 아니고 뭐 최근에 이제 큰 흥행작 중 하나 블랙 앤 화이트라는 그 세상을 관리하는 3D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 이거 알아요. 뭔가요? 이거 신 되는 게임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개 문제가 드는 게임 아니야? 약간 허언증이 있는 것처럼 약간 설레발을 많이 쳐. 왜? 그 블랙 앤 화이트가 나오기 전에 막 이제 이게 내 희대의 역작일 것이다, 내 인생 역작이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진짜 신이 될 수 있다. 이래갖고 게임을 딱 까봤는데 발매를 했는데, 사실 뭐 신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부족 몇 개 관리하는 전략 개 시뮬레이션일 키우는 거야, 뿐이고. 개. 네. 동물 그냥 애완동물 관리하는 큰 뭐 개가 돌아다녀요. 조용히 하세요. 닌텐독스를 만드셨군요. 닌텐독스 같은 거지. 왜냐면은 그 신을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크리처라는 걸 만들어놔서 큰 동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럼 큰 동물이 뭐 예를 들어 내가 관리하는 내 부족에 가서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 그 부족 사람들을 때려 부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그럼 나쁜 신이 되기도 하고 착한 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 크리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임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이 이제 속속속속 망조를 띠게 됐죠. 그러니까. 뭐야, 그 결국 그 뭔가 이 게임의 철학적인 기반은 애니미즘인 건가요? 아, 애니미즘이 약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던전 키퍼 2가 제 인생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구나, 이런 게임을, 이런 거 자극을 줬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만든 게임들은 다 제가 그래서 팬이니까 해봤죠. 네. 근데 굉장히 저한테 실망감을 많이 준 게임이었어요. 그 블랙 앤 화이트가 거기에 이제 우리 네. 구글 딥마인드를 만든 네.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분이 네. 블랙 앤 화이트 AI 쪽 디자인하는 진짜요? 네, 리드 디자이너였어요. AI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 알파고. 그 시민들의, 그러니까 내 부족민들에 대한 AI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크리처, 내 애완동물에 대한 AI요? 뭘 해도 되게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나름 재밌게 했던 게임으로. 재미는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던전 키퍼가 어렵다면은, 그러니까 다소 좀 옛날 게임이라 불편하다면 블랙 앤 화이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게 내가 나쁜 신이 되면 블랙, 음. 착한 신이 되면 화이트 해서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쵸. 네. 내 마우스 인종차별적이네. 내 마우스 커서가 내 손이란 말이에요. 신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의 인터페이스가 특이한 게 메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예요. 그렇다네. 그 손을 뭐 사람한테 갖다 대면 잡는 버튼으로 바뀌고, 뭐 동물한테 애완동물 있으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 게임에서. 좋아요 이거. 다만 욕을 그렇게 해놓고 또 좋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지. 뭐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뭐 던전 키퍼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재밌게 한, 이건 제가 오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옛날 게임들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즐길 만한 게 없지 않나. 이미 다 껐어. 이렇다고 하면 내 방송이 좀 아쉬울까봐 네. 가장 최근에 가장 재밌게 했고 지금까지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임을 갖고 왔어요. 인기가 아직도 많죠.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네. 트로피코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많이 봤어요. 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 그 살려고 지금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이번에 네, 제 방송을 듣고 4를 살지 5를 살지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5까지 나왔어요. 네, 저 5가 4를 가장 담았거든요. 최근이에요. 그 아망드는 들어보셨어요? 트로피코 지금 검색해보는데 아예 처음 들어요, 전. 그래요? 트로피카나. 응? 이거 모릅니까? 일단 트로피코는 개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웃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럼 좋다. 이 게임 전에 나는 진짜 이게 건설 시뮬레이션, 심시티 같은 거예요. 건설 시뮬레이션이랑 경영 네. 시뮬레이션의 복합 장르거든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그 게임 잘 특히 심즈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라이트 유저들도 심을 그냥 뭐 죽일 수 있다는 거.
벽에 가둬가지고 오줌똥을 계속 싸다가 쓰러져 죽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 약간 심지보단 심시티에 가까운 아니 게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 쉽게 그러니까 아, 게임에 아, 대해 아, 네네. 어려운 설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트로피코도 게임에 대해 설명을 별로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뚝딱뚝딱 하면 잘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일단 이건 립소미디어라는 게 회사에서 처음에 제작을 했고요. 네. 네. 그 총 지금까지 5편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건설 시뮬과 경영 시뮬을 유지하면서 그래픽 향상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트로피코 5는 좀 틀린 게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온라인입니까, 그거? 아니요. 온라인은 다 되는데 아, 온라인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일단 게임 전체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자면 플레이어가 그 중남미에 있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네. 그 이미의 가상의 섬나라지 작은 섬나라 트로피코의 대통령 각하가 되는 게임이에요. 약간 푸에르토리코 재밌네. 같은데. 네, 이 대통령 각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게임 전반 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독재야? 아니 그 뭐라고 하지 스페인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엘 프레지덴테. 엘 프레지덴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스페인 그거냐면은 그 쿠바 쪽을 롤모델로 하고 있어요. 아. 쿠바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네. 모델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제 섬나라를 운영하기에 따라서 이제 신흥 아예 개발도상국에서 막 민주주의의 끝을 이룰 수도 있고 하기에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심시티를 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그게 뭐 하는 짓이면 GTA 5를 하면서 차선 맞춰서 달리는 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말 그대로 이제 막 주문을 수가 있어. 민주주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 막 독재를 하고 폭군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독재를 하고 폭군이 되려면 내가 돈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불법적인 일을 하려면. 그러면 그 갱이랑 손을 잡아. 아니 합법적인 트로피코 안에다가 돈을 저장하면 반군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 내가.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아, 그 역시. 불법 은행 비자금 은행을 틀 수가 있어. 비밀은행. 꼭 거기 아예 노골적으로 스위스 비밀은행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스위스 그걸로 유명하니까. 그걸 만들고 비자금을 조성을 하면은 영구 집권을 할 수도 있어요. 장기 독재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스위스 이제 깨끗합니다. 그 윗동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게임 포스터를 5 포스터를 보고 네. 있는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문구가 있네요. 뭐요? 여전히 유쾌한 부정부패. 그렇지. 그게 게임의 컨셉이거든. 이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시티처럼 이 바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왜냐면 심시티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심시티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체계에 잡힌 각지어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약간 판잣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공산주의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공산주의 체계에서 시작을 해요. 독재를 하면서. 네. 어. 아니 독재라기보다는 네. 그 공산주의 기반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이제 그 도시의 성향을 약간 바꾸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그게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지는 내가 완전 신인 거예요? 암살당한다든지 뭐 이런 위험이 없나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 투표를 해요. 아유, 민주주의가 있어서 뭐야? 갑자기 투표를 해. 시장 선거가 열려요. 민주 아니, 왜냐면은 공산주의야? 그 시민들이 그걸 하자고 요청을 해. 내가 독재라며. 아니 독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독재는 기본적으로 못해. 쿠바가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면 독재 컨셉을 네가 구성을 해놔야 돼 거기다가. 독재를 미리 할 걔네 그 AI들한테 그 세뇌를 시켜야 들어봐. 일단 쿠바가 아니잖아. 윈난이잖아.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그 일반적인 건설 시민이랑 차이점이에요. 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넣음으로써 현실과 매우 가까워졌어요. 네. 이걸 넣음으로써 일단 국민들이 뭐 이제 돈을 막 벌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중에 일부를 막 횡령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니까 선거를 통해서 난 뽑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투표가 열려요. 왜냐면 나라의 법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투표 시즌이 되면 내가 집권이 끝나면 나 다음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또 연임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투표에 지면 게임이 오버예요. 어. 네. 근데 그 시민 한 명 한 명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가족이 누군지 나오고 그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메뉴에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설마.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지? 그 옛날에 안기부? 네. 뭐였어? 남산. 남산 같은 거 링고 호텔. 그걸 지을 수가 있어. 그걸 짓잖아. 그러면은 앞에 설렁탕집 데려가는 거야? 그 사람을 누르면 암살하기, 가족을 암살하기, 와. 돈으로 매수하기, 너무한 거 뭐 이런 아닙니까?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유쾌하지 않은데?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유쾌해요. 사이코패스예요? 아니 그게 이제 너무 즐기면 그 암살을 사실 즐기지 않게 돼요. 나중 되면. 왜냐면 암살은 메리트가 없고 암살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암살을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바보들이 수근수근 아니니까 되겠구나. 그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시도했고 대통령이 이런 권력 집행을 한다. 네. 그래서 매우 현실적으로 그 다음 투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엄청나게. 더 죽여. 그럼 안 되지. 왜? 그럼 시민이 없어지니까 일을 안 해. 건물을 올리려면 심시티는 누르면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건물 텃밭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 노동자들 숙소나 노동 그 건물 사무소 건축 사무소 같은 걸 지어줘야 돼. 그러면은 건축 사무소에서 진짜로 트럭에 사람을 싣고 와요. 아야 이게 너 머리 아프다 게임이. 아니야,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어. 굳이 신경 쓰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어느 날 건축 사무소를 건물을 올리려고 했더니 왜 안 오냐? 봤더니 건축 사무소 주변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는 거야. 그 시민들이 교회를 멀리 가다 보니까 집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지. 이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현실성과 그런 유쾌함을 약간 적절히 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그 이게 안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제 심시티 스타일의 뭔가 그런 선량한 거는 약간 비현실성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안 좋은 그런 나쁜 행위들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극히 현실성이 현실적인 게임 시뮬레이션이 돼버린 거죠. 이 시민들이 이제 각자의 삶을 뭐 불만이나 이 만족이 이유가 다 달라요 저마다. 누구는 나는 지금의 이 나라 스타일이 좋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지금의 나라 스타일이 반대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 네. 그럼 이걸 회유하고 매서 그 포섭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향락에 빠져 살게 만들어서 투표에 당선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돈은 관광 산업으로 3S를 막 한다거나. 그렇지 3S. 그리고 외화로 이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네.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다른 게임이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뭔가요? 데모크라시라는 게임입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데모크라시는 이제 영어로는 그렇죠.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죠. 이런 쪽인데 네. 그 게임을 키면요. 내가 대통령이야. 네. 그래 엘 프레지덴테네 또. 아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행정부를. 네. 행정부 전체에 있는 뭐 법안, 복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나라를 마약을 합법화한다든지 담배를 금지한다든지. 봐봐 이게 지금 그 뭐야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그 슈퍼파워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긍정 씨는 약간 그런 어려움을 좋아하지만 네. 전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데모크라시가 그럼에도, 네. 그것도 똑같이 너무 이렇게 하면 뭐 자유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 나라의 라이벌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투표에서 네. 떨어지거나 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국가를 운영한다는 부분에서만. 제가 이제 트로피코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네. 트로피코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 게임을 접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 게임과 친하지 않은 사람도 네. 그냥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에 튜토리얼을 이렇게 따라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임의 그런 디테일을 보자면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재밌다. 말을 했던 것처럼 유쾌한 사건들이 좀 많이 터져요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에 불이 나. 오. 그럼 그게 소방사가 와서 꺼야 되잖아. 소가 와서. 네. 근데 그동안 불법적인 다른 짓들을 하느라고 그걸 잘 안 지어놓은 거야. 그러면은 미니게임으로 갑자기 소방서로 이렇게 줌인이 되면서 내가 소방차를 컨트롤해가지고 대통령 관저까지 시간 내에 가야 돼. 재밌다. 그럼 불을 끌 수가 있어. 못 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불법적인 짓을 하느라고 주차나 도로 관련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럼 트래픽이 엄청 막혀 있어요. 그리고 뭐 물대포 딱 해갖고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산성 쌓고요. 이렇게 못 네, 지나가게. 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게임 전체가 약간 개그 코드로 전체가 다 도배가 돼서 블랙 코미디. 이 진짜 블랙 코미디예요. 이 나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암살이나 뭐 가족을 죽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약간 비꼬고 있어요. 재밌게. 그래서 저는 이 게임으로 인해서 뭔가 그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에 약간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나. 부정부패를 마음껏 해보면서 네가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나 이걸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부패를 마음껏 해보면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부정부패를 그래요? 하려면요. 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더라고. 네. 우리나라 뭐 그 높으신 분들 캐딜락 사시는 분들은 네.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렇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되거든. 그래.
네, 뭐 언론을 매수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뭐 마음껏 해볼 수 있으니까. 게임에서 네. 한 번쯤 네. 해보죠. 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맛보려면 이제 게임 속 안에서 똑같이 한번 행동해 보면 이 민주주의를 트로피코가- 이끌어가면 네. 되지. 트로피가 지금까지 4까지만 해도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5부터는 그 저기 시대를 조정할 수가 있어. 20년대 뭐 이럴 때까지 내려갈 수 그럼 있어요. 뭐 19세기부터 네. 21세기까지를 아우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체게바라랑 다 나와요. 네, 그 주인 아니 경영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체게바라랑. 체게바라가 내 꼬붕이야? 아니 네가 체게바라인 거지. 아. 그래서 뭐 현대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시간을. 맞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5는 좀 망게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5랑 4를 고민해서 구매하라고 얘기했던 게 4까지는 기존의 트로피코를 그래픽적으로 엄청나게 향상시킨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향상시킨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4를 하면은 사실 기존의 3나 2에 있던 어떤 연장선을 맛볼 수 있는 거고 이 트로피코 시스템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고 5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래픽이나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게 없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좀 역사적으로 더 시나리오를 확대시킨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가 또 아무래도 지금 싸기도 해요. 이거 얼마 전에 4가 무료로 할인했을걸요. 풀렸어요. 진짜요? 무료로 한번 말을 안 해줘? 험블에서 풀렸고 진짜 치사하네. 뭐 지금 할인해도 한 뭐 1,000원? 1,500원? 아 진짜? 아니야. 한 5,000원, 6,000원. 5,000원, 6,000원. 그래도 뭐 커피 한 잔 값이네. 5,000원이면은 살 수 그 다운로드 그 확장팩 다 포함된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할로윈 시즌에 트로피코는 제 생각에 5,000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거 예상해 봅니다. 공짜로 풀린다. 그러면 공짜로 풀릴 뭐 수도 실장이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한테 사줘요. 주실 생각 있나요? 일단 이 트로피코 부분까지 들었다는 건 은실장 특집편을 끝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이러면 사드려야지. 그럼 그래? 직접 네.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저에게는 사주실 의향이 아니요. 있나요? 자가발전 사람들한테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뭘로 아까 이거 이벤트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팟빵 댓글 뭐 이런 걸로. 아니야. 왜냐면은 그걸 처음에 그 트로피코 그래. 우리 그러면 팟빵 댓글에다가 자가발전 블로그 아니, 덕글이어죠. 자기의 어디- 인생 게임을 그래요. 적어. 자기의 인생 게임을 적어주시는 부분을 추첨을 해서 드릴 텐데 세 분께 세 분이나? 각자 하나씩 사주자. 트로피코를. 아니. 나 오버워치 너무 비싸. 아니 뭐 어쨌든 일단 3명 뽑고 네. 트로피콘 한 분 사주고 네. 다른 분들 뭐 아니, 선물 써봐요, 드리면 되지.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뢰찾기 이런 거 네 글자만 써. 뭐 이 당첨될 이벤트는 거야.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정리해서 올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트로피코 그러니까 이번 화 방송 끝을 들으면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그렇지. 뭐 이런 걸로. 음. 네. 예, 뭐 어쨌든 제 인생 게임 특집을 했는데 제 인생 게임은 별게 없네요. 왜 일단 재밌는데? 부정부패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메말라 갔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게 봐봐 역사 시간의 흐름상 보면은 제일 처음 그 창세기전과 영웅전설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운 다음에 가장 최근에 와서는 던전 키퍼로 악마를 약간 컨트롤을 해서 맛보고 막판에는 부정부패의 꿈을 꾸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인 부정부패.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게임은 결국 곧 현실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간 쓰레기 은실장의 인생 게임 휴먼 몇 트래시. 가지였죠? 5가지였나요? 네, 뭐 그 정도. 네, 5가지 정도 갖고 와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RPG 사랑해 주세요. 우리나라 RPG가 망한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팔려서. 안 팔려서지만 RPG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RPG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RPG의 전성기 때요. 네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불법 복제 게임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복사였지. 그래서 이제 망한 게임사들이 많고 다 망했죠. 저는 이 오픈월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미국 RPG는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네. 특히 GTA 같은 경우에는 네.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거는 네. GTA 5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시키잖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머신러닝? GTA 5에서 운행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아니요, 봐서? GTA 5로 테슬라 AI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시험을 차선을 잘 해본다고? 맞추고 네. 신호를 잘 맞추나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는 거지. 해본다고? 아니 시험이 아니라 그걸로 아예 진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다고? 네, 그걸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월드만 잘 만들어져도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이 잘 갖추어지고 사실 게임이 계속 발전되면 그게 분명히 현실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예를 면에서 들어서 네. 우리나라는 되게 좀 아쉬워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을 오면서 현실에 뭐가 발전되니? PC방 발전됐나? 그죠. 그치. 뭐 린저씨들이 생기고. 그치?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버워치에도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진짜 게임의 전성기 때는 RPG가 끝장이었단 말이죠. 네. 그지.
우리나라 홍길동전이라는 RPG 게임 저 있다는 거 해봤어요. 알아요? 일찜에 저는 해보셨어요? 환세치오전을 했었죠. 네. 환세치오전 일본 거예요. 환세치오전 이거. 일본 우리나라 겁니다. 게임 그래 우리나라 게임 아닙니까? 뭐 어찌됐건 더 이상 방송으로 계속 질질 끌지 마시고 게임 우리나라 옛날 게임들 시간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 자주 가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망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뭐요? 올드 게이머라고 아 올드 게이머. 다 아시죠? 나 몰라. DC 인사이드 고정 게임 갤러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네, 어쨌든 제 개인 방송 개인 인생 게임까지 뭐 3-4주간 게임 특집을 얘기해봤고 다음 주에 저희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아직 뭐 할지 안 정했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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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